그래가지고 국제보상운동까지 했죠. 우리가 국제보상운동 계속 해볼게요. 국제보상운동의 취지서. 지금 우리들 아니에요.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여 상권수운동을 전개하다. 이거는 시전상인이죠. 시전상인이 원래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그 서양이래. 한양시장 앞을, 경복궁 앞을. 그래서 중앙총상회를 한국중앙에서 이렇게 상업을 했으니까 한국중앙총상회를 열어가지고 하자 이거였지. 한국중앙총상회. 국제보상운동 취지서 했고, 그래서 이제 서삼동 등은 대한제국의 빛을 갖기 위해 1907년 대구에서 국제보상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게 상권수호운동이랑 국제보상운동이 좀 살짝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로 좀 많이 나오네요. 근대시설의 도입. 근대시설이 도입됩니다. 자, 교통통신. 자, 전신 우편은 우정총국, 전차철도, 경인선이랑 경부선, 경의선이 도입돼요. 우리나라에 처음 철도 깔린 게 경인선이래요. 전기는 경복궁에 전등을 설치한 게 처음이에요. 한성전기회사 설립됩니다.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광해원이라고 있어요. 제중원을 중심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광해원이었는데 제중원으로 이름 바꿨어요. 대한의원, 세브란스 병원 등을 설립합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독립문, 명동서당, 덕수궁, 석조전 등을 설립했어요. 의의는 일상생활의 편리, 시공간 개념의 변화가 필요했고 한계로는 외세의 침략 목적에 이용되었다는 것이죠. 언론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봅시다. 등장은 개항 이후에 발달됐어요.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국정을 안내하고 여론 형성 등을 위해 신문을 발간하죠. 한성순보,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총 5가지 종류가 있고요. 민중 계몽과 열강의 이권 침탈 저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혜원 아까 의료시설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갑신정변 당시 중서를 입은 민영악을 선교사 알렌이 치료한 것을 계기로 1885년에 설립된 최초의 서양식 관립병원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발달은 개항 이후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국정도 안내해주고 여론 형성을 위해서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창간은 항성순보,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가 있다. 역할은 민중의 계몽을 위해서, 또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 셋째는 일제가 신문지법을 통해 언론을 좀 탄압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여기까지.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요, 배대리 사장이에요. 이분 배대리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셨는데 배들님이 대한매일신보 창간하신 분이신데 배들님이 사장인데 한국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배설이입니다. 왜냐면 배씨 배 따가지고 배설이라고 지었대요. 양기탁이 발행 책임을 맡았어요.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 반일 노조의 성격을 띠었고 의병투쟁에 호의적이어서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바로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 및 애국개몽운동 있었네. 근대교육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1880년대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적 교육입니다. 유경공원은 근대적 관립학교, 개신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들이 근대적 교육 학문입니다. 1890년 교육입국 조서 반포,
근대식 학교 법령 제정, 사범학교, 소학교 등 각종 관립학교를 설립해요. 일산의학, 전후,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민족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면 스트레칭 하고 있어요. 스트레칭. 다리 저 너무 뻣뻣해가지고. 교육이고 조서. 세계의 정세를 보면 부강하고 독립하여 선 모든 나라는 다 국민의 지식이 밝기 때문이다. 짐이 정부의 명하에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시키는 큰 공로를 이룩하기 위해서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너의 덕성, 너의 체력, 너의 지혜를 기르라. 왕실의 안전도 너희들 신하와 교육, 백성의 교육에 달려있으니 이 바로 교육입국 조서입니다. 교육입국 조서는 1890년대 이때 반포됐고요. 근대식 학교 법령 개정, 사범학교, 소학교 등 각종 관립학교가 설립되죠. 가보개혁 때 고종은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합니다. 이후 1895년 한성사범학교와 소학교, 외국어학교가 생기고 1899년에 경성의학교, 상공학교, 1900년대는 한성중학교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국학연구원은 이래요. 국한문체 보급, 국어에선 국한문체를 보급해요. 국문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지석영, 주시경. 이름이 약간 비슷해. 주시경, 지석영. 국문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연구합니다. 국사는 근대 계몽사학, 위인전을 가능이요. 을띠문덕전, 이순신전 등. 외국 역사를 소개하는 것도 있어요. 월남만국사, 이태리 건국삼걸전 등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합니다. 신재호가 독사신론을 발표하면서 민족주의 역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요. 종교계의 동향입니다. 유교, 박은식이 유교고신론을 발표해요. 개신교는 의료교육 활동을 전개하고요. 불교는 한용운이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저술해요. 천주교는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설립하는 등 사회사업을 추진하고 대종교는 나철 오기오가 단군신앙을 바탕으로 창시했고 국헌피탈 이후 국외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일제는 1907년 몽어를 제정하여 언론활동을 탄압했다. 신문지법, 이름이 웃기죠? 신문지법이래요. 일본이 지었습니다. 고종이 반포와 먼머를 계기로 근대식 학구법령을 제정하였다. 제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 지금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원래 이래가지고 그런 거지. 제가 만약 수업 교단에 쓴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께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공부 방법을 찍고 있어요. 공부하는 모습을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하실까봐 듣는 사람도 없지만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일제는 1907년 먼머를 제정, 신문지법을 제정하여 고종이 발표한 교육입국조서, 가보개혁 때 고종은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한성 사범학교와 소학교, 외국어학교, 1899년 경성의학교, 상공학교 등 또 1900년대는 한성중학교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나철은 단권신앙을 바탕으로 대종교를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드디어 문제를 풀 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문제를 풀어야지만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